자,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유형 4번까지 했죠? 유형 5번. 유형 5번 이제 등적에 대한 얘기죠. 넓이가 같을 조건. 저건 아까 했고,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얘가 읽어볼까? 아까 이제 설명한 것 중에 이차함수 등적이 있었는데 얘는 이차함수 등적은 아니고요. 지금 이게 이차함수 등적이 되려면 여기 요 부분 면적이랑,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차함수 등적은 여기서 이렇게 끈 이 부분 면적이랑 이 부분 면적이 같을 때가 여기가 2대 1인 상황이라고 했어요. 기억이 나죠? 그죠? 근데 얘는 문제가 그게 아니고 그냥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같은 거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같다. 얘는 그냥 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마는 적분하면 음수가 될 거고 인마는 양수가 될 텐데, 그지? 넓이 같다며. 그러면 그냥 생으로 적분하면 빵이 되지 않을까?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니까. 그러니까 얘는 0부터 3까지 저 함수를 fx라고 하면 f를 적분했을 때 그냥 0이 되면 됩니다 하고 그냥 계산하면 돼요. 끝이야 이거. 저 적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됩니다. 답은 답장 좀 내보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이거 이것도 밑에 건 비슷한 건데 여기 799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 A하고 B가 같대요. 이게 그러니까 이 친구도 원래라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크로스 되는 지점이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으나 요 지점을 알파라고 하면 0부터 알파까지는 b가 요 위에가 더 크고 알파에서 1까지는 반대되는데 넓이가 같으면 그냥 0에서 1까지 적분을 이거에서 이걸 빼서 적분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개 함수가 있잖아, 그지? 이렇게 두 개. 하나는 f고 하나는 g라고 하면 이렇게 빼서 적분하면 0이다 하면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답이 나와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밑에 이 부분 보이죠? 이 부분 보이나? 이게 비어 있는 공간, 저 빈 공간을 이용을 하는 건데, 이 빈 공간을 선생님이 K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문제가 지금 A랑 B가 넓이가 같다 그랬는데 양변에 K를 더해요. 양변에 K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 A 더하기 K랑 B 더하기 K가 같다로 인식을 해보면 A 더하기 K는 어느 부분이게? A 더하기 K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지? 그래서 A 더하기 K의 넓이를 6분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근이 0이랑 1이고 최고차 계수가 2니까 A 더하기 K의 넓이는 3분의 1입니다. 그냥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B 더하기 K의 부분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이 부분의 면적은 혹시 이렇게 구하면 될까? 자, 잘 봐봐요. 이게 1에서 접하거든? 그러면 얘가 축이 1이니까 축을 이용해서 0을 넣으면 여기가 K니까 이렇게 꺼주면 여기가 K잖아?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 넓이가 가로는 1이고 세로는 K라서 그냥 K야. 그냥 K. 직사각형 넓이가. 가로가 1, 세로가 K. 됐죠? 그럼 여기 이 파란 색깔로 이렇게 형광펜으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3분의 1K인 거 알겠니?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잖아. 그죠? 막 이렇게 있는데 이 직사각형 딱 해놓으면 여기 2대 1이더라.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요 파란 색깔 직사각형 넓이가 K인데 3분의 1을 하면 3분의 K인 거지. 3분의 1K. 얘가 같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K는 1이다.
답이에요. 그러니까 적분을 안 하고 푸는 방법은 저런 방법이 있다. 이런 거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됐죠? 이거 합시다. 그 다음에 유형 6번을 할게요. 유형 6번이 중요한 유형이라고 했고, 이게 이제 2등분 하는 문제인데, 일단 요거부터 801번 한번 풀어보고 시작할게요. 저건 무슨 소리냐면, 자, 이렇게, 요런 함수가 하나 있어요. 3이고, 요런 2차 함수가 하나 있는데,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요 부분이겠지? 이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이 직선이 2등분을 한대요. 그러니까 얘를 2등분 하려면 저 mx 직선은 원점 지나는 직선인데 이렇게 2등분 하려면 이렇게 그어줘야겠지. 그죠? 이렇게 m이 일단 음수야. 그죠? 이렇게 꺼져야 되겠지? 그러면 해봅시다. 뭐 하면 되냐면 일단 원래 넓이를 구해요. 원래 2차 함수 넓이를 구해봐. 원래 2차 함수 넓이는 어떻게 되지? 6분의 최고 계수 1에 3 빼기 0의 세제곱. 원래 2차 함수 넓이라고. 그지? 빼기 아니고 요거의 절반이 요거의 절반이 뭐의 넓이다? 요 넓이다 합시다. 2등분 한다 했으니까 저 넓이가 원래 거의 절반이면 되겠네. 저 넓이를 구하려면 요 점만 알면 되는 거잖아. 저 x 값만 알면 되는 거 맞죠? 저 점을 찾으려면 연립을 해야지. 뭐 x제곱 빼기 3x와 mx를 연립을 하는 거지. 찾아봅시다. 넘기고 x로 묶으면 x 빼기 3 플러스 m이 되죠. 그래서 0 되는 게 한 개는 0이고 한 개는 3 플러스 m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 플러스 m이야. 선생님 3 플러스 m이 왜 3보다 왼쪽에 있어요? m이 음수라서 그래. 자, 3 플러스 m. 그럼 맞죠? 그죠? 그래서 공식을 쓸 건데 요 빨간 색깔 넓이 공식도 쓸 건데 6분의 1에 베타가 이거고 알파는 0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하면 이거지. 이거의 세제곱. 이 계산한 게 아까 요 계산한 거의 절반. 요거 아까 계산하면 얼마죠 이게? 27 나누기 6이니까 2분의 9. 4분의 9. 얘가 4분의 9네. 저거 풀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대충 분위기 보니까 3 플러스 m의 세제곱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문제가 알아서 3 플러스 m의 세제곱을 묻잖아. 그지? 그래서 6만 곱해주면 6을 곱해주면 이게 얼마가 되죠? 2분의 27인데요. 근데 또 앞에 2도 곱해놨어. 답이 27이네. 답을 자연수로 내게끔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그죠? 뭐 적분하고 이런 게 필요 없죠. 선생님만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저런 문제는 다 저렇게 풀어요. 여러분들도 저렇게 풀어야 되고 학교 가면 친구들도 저렇게 풀어. 당연히 저렇게 하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804번을 한번 해볼까? 자, 804번을 한번 봅시다. 이제 생긴 걸 한번 쳐다보면 그림과 같이 여기 지금 곡선 두 개로 둘러싸인 부분을 y는 x가 2등분을 한대. 그리고 0부터 2까지 f는 저렇고 그때 0에서 2까지 g를 구하라. 이야, 이게 선생님이 색깔 표시가 잘 안 돼 있어서 색깔이 없는 거지. 이거 좀 크게 해서 합시다. 이것도 자, 큼지막하게 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y는 x가 저 f랑 g로 둘러싸인 부분을 2등분을 한다는 거지. 맞죠? 그리고 f랑 0f가 이제 2차 함수가 f인가? f 2차 함수가 f겠지? 요거 2차 함수 f가 2차 함수 f는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아이고 이거 아닌데 이렇게 다시
저 이차함수 f가 0부터 2까지 적분한 부분이 3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0부터 2까지 g를 적분한 건 얼마냐? 가 질문이네. 그 g는 3차함수겠지? 이렇게 지금 돼 있네. 그죠? 근데 2등분 하니까 넓이는 같다. 뭐 그렇게 할 건데, 저게 일단 저 3차 함수 식을 몰라서 식으로 풀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F 주어진 거는 요거네요. 그 F를 0부터 2까지 적분한 게 3이다. 이 말은 그 이면적 있고 이면적 있는데 그 요거까지 합쳐서 3인 거네. 그지? 2등분 하니까 요거는 넓이가 같은 넓이인 거죠. SS. Y는 X가 2등분을 하게 되고. 최고차 계수를 안 알려줬나? 이건 최고차 계수를 안 알려줘서 좀 그렇긴 하네. 넓이 공식을 쓸 수는 없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해볼까? 최고차 계수를 두 개를 다 모르는데 그래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할 수 있겠네. 아닌데 0에서 2까지밖에 안 줬어. 여기가 2,2인 거니까요. 자, 이제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 f는 이차 함수고 y는 x는 직선이니까 그 두 개를 연립한 근이 한 개는 0이고 한 개는 2인 거는 이제 밝혀진 사실이니까 f의 최고차 계수를 a라고 할게요. 그럼 6분의 a에 a 절대값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이렇게 하면 이게 3인 거지? 아니죠. 이게 3인 게 3이 아니고 요 부분이 이 부분 계산한 게 요 S야. S 맞죠? S. 그 다음에 G 쪽도 똑같이 S가 될 텐데 G 쪽은 최고차 계수를 모르잖아. G도 그죠? G는 최고차 계수를 B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거에다가 2 빼기 0의 4제곱 한 게 저게 3차 함수의 접선과 저 공식이니까 이게 또 S죠. 이렇게 관계식을 하나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3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거야? 잠시만. 3 그래. 그거를 아이고 허리야. 요거 쓰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여기 보면 그 생긴 모양이 이게 지금 색깔이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될까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한번 지우고 뭐가 필요하냐면 요 삼각형 한번 봐봐요. 요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 넓이 알 수 있어. 가로도 2고 세로도 2니까 2잖아. 그지? 그럼 요 S가 1 아닌가? 왜냐면 여기 3이니까. F를 0에서 2까지 적분한 게 3인 거. F를 0에서 2까지 적분한 게 이 부분이야. 요 부분이야, 요 부분. F를 0에서 2까지 적분한 게. 그죠? 저기서 저 빨간색 삼각형 빼면 딱 S 나오는데 S 1이네. 다 했네. 근데 이건 뭘 물은 거야, 지금 이게? G를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뭐냐? 그러니까 질문은 이거네요. 요거는 우리가 다 찾았는데, 요 G라는 함수를, 이 G라는 함수를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어디가 나오냐면, 요렇게 나오겠죠? 요렇게. 요 부분 면적이 G를 0에서 2까지 적분한 부분이야. 그러면 1이네, 답이. 맞잖아. 여기도 1이고, 여기 넓이 같다 했으니까 여기도 1인데, 0에서 2까지 이게 3이라면 F가. 그러면 2 빼주면 1인 거죠. 그죠? 계산하는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구조를 파악하면 좋겠다 싶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적 부분을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그냥 유형 하나만 하고 갈게요. 요거는 이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뭔가를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해야 돼요. 이건 특별한 게 없어요. 계산을 조금 해야 됩니다. 이 넓이가 최소가 되고 싶대요. 넓이가 최소가 되고 싶대. 그럼 여기에 0이고 여기에 2인데 여기 K가 혹시 1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아니라고. 그렇게 막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저거는 뭘 할 수 없어. 그냥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넓이를 실제로 구해요. 그래서 넓이 구할 때 사실은 0에서 K까지는 공식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6분의 1에 그래서 K 세제곱 이러면 넓이가 될 거니까. 그죠? 됐고,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는 K부터 2까지는 실제로 이거를 적분해야 됩니다. 이 식이 요 식이잖아요. X제곱 빼기 KX, 요거를 적분을 해줍시다. 그래요. 이 함수를 우리가 FK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FK가 3차식이 될 거고, 이 3차식이 최소가 되는 K를 찾아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3차 함수 만들어 놓고 미분 한번 해서 찾아야 돼요. 요 계산 좀 해볼게요. 6분의 1에 K 세제곱. 자, 요거 적분을 해주면 3분의 1에 X 세제곱 빼기 2분의 K의 X 제곱이고요. 여기다가 2 넣고 K 넣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쓸게. 6분의 1의 K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3분의 1 묶어놓고 X 세제곱에다 2 넣고 K 넣고 2 세제곱 빼기 K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K 묶어놓고 X 제곱에다가 2 넣고 K 넣고 2 제곱 빼기 K 제곱, 이렇게 해서 적분 계산해주면 되죠. 정리를 좀 합시다. 자, 정리를 하면 6분의 1 K 세제곱에 플러스 3분의 8 빼기 3분의 1 K 세제곱 빼기 2K 더하기 2분의 1 K 세제곱이네요. 자, 요거 계산을 좀 하면 6분의 1에서 3분의 1 빼면 2분의 1에서 3분의 1, 6분의 1 K고 한 개 더 있으니까 3분의 1 K 세제곱, 요게 이제 3차고 2차는 따로 없나? 2차는 따로 없네. 1차 2K 하나 있고 3분의 8 하나 있고, 자, 요게 FK고요. 미분해 봅시다. 최대값 물었으니까 미분해서 K제곱 빼기 2인데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이 FK라는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건데,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이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고 여기가 루트 2,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질문이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해야 했으니까 여기가 답이거든요. 여기가 K가 루트 2일 때. 근데 질문은 K 제곱 물었으니까 답이 2인 거지. K가 여기가 루트 2인가 봐요. 답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넓이를 계산을 했더니 넓이가 3차 함수로 나와서 그 3차 함수의 최소값을 다시 한번 구해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이런 문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해보고요. 네? 빨리 갔다 와. 그 다음에 이제 8번 역함수 정적분 내용을 좀 하겠습니다. 저게 조금 어려운데 쟤랑 9번까지 좀 내용 정리하고 그 다음 또 풀이 시간 줄 겁니다. 저거는 개념 설명 좀 해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설명을 좀 합시다.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F가 이렇게 생긴 F가 하나 있어요. F를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증가하거나 감소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그렸고요. 질문을 이렇게 해. 보통 문제에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A에서 B까지 fx dx 더하기 dx 더하기 fa에서 fb까지 gx dx 이렇게 더하면 얼마냐? 보통 이렇게 질문하는데 저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기 요 g는 f의 역함수입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알려주거든. 이 상황에서 보통 얘를 물어요. 얘를 제일 많이 묻는다고. 저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왼쪽에 있는 이 친구는 A에서 B까지 fx dx니까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
부분 맞죠? A에서 B까지 적분값이니까 저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gx는 역함수인데 여기다가 y는 x를 그려서 역함수를 그리란 얘기가 아니고, 함수를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대응시키는 게 정함수면 역함수는 이쪽을 x축으로 보고 이렇게 대응시키는 게 역함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fa가 어딨냐면 이렇게 오면 여기가 fa거든. fb는 이렇게 오면 여기가 fb야. 됐니? 그래서 질문을 역함수를 fa에서 fb까지 적분을 하라 하면 이 부분이 되는 거야. 이 부분이 돼요. 이게 x축으로 생각하면 이게 x범위잖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함수를, 어떤 하나의 함수를 내가 이렇게 대응시켜서 보는 게 원함수, 반대로 대응시켜 보는 게 역함수니까 한 개 그려놓고 이쪽 부분을 보면 그게 역함수의 적분값이야. 요거를 물으면 이쪽 부분 넓이다 라고 이해해 주면 돼요. 그러면 저거 넓이, 저 두 개 더한 거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응? 어이구. 이거 넓이는 BFB 빼기 A의 FA죠.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이거 완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역함수와 원함수로 둘러싸인 부분. 왜 BFB 빼기 AFA인지 알겠지? BFB가 요 큰 직사각형 넓이, AFA는 작은 직사각형 넓이. 이렇게 빼주면 답이 돼요.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저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을 하면 되고, 어떤 문제는 그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으로 둘러싸인 넓이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y는 x가 교점 구해서 답 찾으면 돼요. 그건 원래 하듯이 해서 곱하기 2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게 어려운 거 아니고, 시험에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이런 유형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겁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얘만 묻는 거예요. 얘만. 이 부분만 묻는 경우가 있어요. 저 부분만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BFA에서 AFA를 뺀 다음에 이 부분을 적분해서 빼야 돼요. 요거는 계산할 수 있으니까. 요건 함수가 주어지면 A에서 B까지 적분을 할 수 있을 거잖아, 그지? 그래서 실제로 빼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그게 가장 어려운 유형입니다. 자, 문제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이게 지금 대표 문제 809번이 되게 웃기게 문제가 만들어져 있는데, 왜 그러냐면 굳이 안 그려줘도 되는데 너무 고마운 거야, 이 친구가. 그래서 이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여기 f가 3에서 9까지 적분한 게 10이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 넓이가 10이란 거거든. 그죠? 요 넓이가 10이란 건데, 이게 역함수면 이게 대칭이니까 이 넓이도 10일 거 아닌가 봐. 그죠? 그지? 근데 질문은 뭐냐? gx를 x는 0과 x는 3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이 문제의 질문은 이거야, 이거. 요 부분 면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gx 함수 주어져 있고, gx를 x는 0, y축에서 x3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구하시오. 요 부분 구하시오지 뭐. 그러면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뭐 27에서 10 빼면 되나? 맞죠? 17이겠지? 끝이야, 끝. 별 내용이 없죠. 자, 이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저런 게 루트 x 빼기 2의 역함수를 했는데, 사실 루트 x 빼기 2를 우리가 적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계산을 못 하거든요. 맞잖아. 수투에서 루트 x 빼기 2를 적분을 할 수는 없단 말이야. 안 그래? 그치? 그러니까 적분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닌 거야, 사실은. 그럼 한번 어떤 느낌인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루트 x 빼기 2는 여기 2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죠. 무리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이 fx가 있는데 fx를 2에서 6까지 하래. 그럼 6이 여기 있을 텐데 6을 넣으면 여기가 2겠네. 그죠? 2를 넣으면 여기 0이고, 맞지? 그러면 g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이제 문제 구조를 잘 살펴봐야 2에서 6까지 fx dx는 이 부분이라고. 그지? 그죠? g를 0에서 2까지 적분하라 하면, 0부터 2까지 g를 적분하라 하면 그게 이쪽이라고.
좀 전에 설명한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의 함수를 가지고 이쪽으로 보면 원함수고 이쪽으로 y축을 x 이쪽으로 시작해서 이쪽으로 대응하는 이쪽 부분이 역함수 넓이라고. 근데 그 두 개 더 하라며. 두 개 더 하면 그냥 이 직사각형 넓이지. 그래서 12가 답이에요. 알겠지? 적분하고 계산하는 문제가 아닌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뭐 그 문제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쌤이 아까 얘기했던 제일 어려운 유형의 문제예요. 근데 구조를 알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이죠. 모르겠어. 그냥 F가 있는데 F1은 1이고 F5는 5거든? 맞죠? 근데 역함수가 G야. 근데 1에서 5까지가 10이야. 그러니까 이게 0은 뭐 이렇게 있을 건데 여기가 10이거든? 10 이렇게. 그럼 얘는 얼마냐? 이렇게 물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찾을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이제 여기 25에서 1을 뺀 24인데 10 빼주면 여기 14일 거 아니야? 그렇게 하자고. 적분값을 다 줬으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특별한 거 아니네. 자, 이제 이쪽으로 와 봅시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인데요. 요거 813번 한번 볼게요. x 세제곱 있어. x 세제곱 있는데 0보다 큰 쪽에서만 그려볼래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려서 여기서 요렇게 그리겠죠? x 세제곱 그래프. 그 역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그 역함수는 뭔지 몰라도 그냥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지? y는 x의 대칭으로. 그러면 이렇게 y는 x의 대칭이거든. 그죠? 그래서 원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요거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지? 근데 대칭이니까 똑같을 거니까 한 개만 구하자고. 한 개를 구해서 곱하기 2 할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얘기예요. 이게 그림에서 필요 없지만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을 곱하기 2를 하면 역함수와 둘러싸인 면적이 되는 거야. 왜냐면 역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넓이 구해서 곱하기 2 하면 되는데 이 부분 넓이가 잘 보면 이게 x 세제곱이랑 x의 교점이니까 여기가 1이거든요. 여기가 0이고. 그지?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인 거지. 이런 상황. 여기 0, 마이너스 1, 1에 이 부분 면적 구해서 곱하기 2 하자는 얘기지. 그러면 뭐 실제로 적분을 해도 되고 식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아니면 6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에 곱하기 d 요거 절반에서 저기까지 2분의 3 곱해줘도 되고요. 그러면 12분의 3이니까 4분의 1이니까 한 칸이 두 칸이니까 4분의 2죠 답이. 그래서 2분의 1이고요. S가 10S는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운 시간에 다 있어요. 저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그 역함수와 이루어진 넓이를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거고요. 이런 류의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마 이런 문제일 겁니다. 이런 거. 와, 어려워 보이지? 아닌가? 답이 뭐야? 답이 1이지 1. 1 아닌가? 이 정도는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이 정도가 암산이 돼요. 이게 왜냐면 어차피 역함수와 교점이는 게 y는 x랑 교점을 찾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저 y는 x랑 교점을 찾아보면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2x인데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근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그래프냐면 굳이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있고 이게 이렇게 되는 놈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이고 얘가 0이 이런 상황이야. 지금 원래 함수와 y는 x랑 fx가 만나는 상황이 이거고 그러면 역함수는 뭐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좀 이상한데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 네 부분의 넓이가 같아요. 여기 네 개가 넓이가 다 똑같다고 이거. 간격이 1, 1 뭐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기는
서로 똑같은 넓이를 가질 건데 역함수니까 똑같은 넓이를 갖겠죠.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야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이고 0인데 요거 한 칸 구해서 곱하기 4 하면 되지 않냐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저거 한 칸이 4분의 1이잖아. 우리 오늘 계산 3번 하고 있는데 요거 한 칸 넓이 4분의 1이죠. 6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에 곱하기 d 할 건데 d가 2분의 3이라서 이거 계산하면 4분의 1이거든요. 한 칸이. 곱하기 4 하면 1입니다. 이 별표 3개짜리도 뭐 그냥 이렇게 쉽게 풀어낼 수 있다. 그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함수에서는 두 개 기억해야 돼. 여기 쪽 보고 반대쪽 Y쪽으로 보는 넓이 쪽 그거 하나랑 저렇게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으로 둘러싸인 넓이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역함수에서는. 자, 그 다음에 주기함수 적분 요까지 하고 좀 공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그냥 특별한 게 없어요. 주기함수니까 넓이가 반복이 되겠지.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돼요. 자, 해봅시다. 그림을 잘 그려야 되겠지. 나를 먼저 읽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2씩 반복이 되겠네. 그지? 가를 읽어보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값 x 빼기 1이니까 이렇게 생겼겠네요. 절대값 x를 밑으로 1만큼 내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리면 딱 요거야. 그지? 근데 질문이 뭐냐면 마이너스 5에서 5까지거든? 그러면 이런 삼각형이 몇 개 들어있다는 얘기야. 저런 삼각형이 몇 개 들어있어? 5개 들어있겠지? 그러니까 요거 적분값을 곱하기 5 하면 돼요. 근데 저거 적분값은 요 넓이를 구하면 돼. 넓이가 이제 2 곱하기 1이니까 넓이가 1인데 그럼 적분값은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음수니까, 그지? 이건 질문은 순수 적분이죠. 넓이가 아니고. 그래서 저 마이너스 1 5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5지 뭐 답이. 계산을 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이 단어는. 알겠죠, 그지? 그 다음, 자, 조금 어려운 게 있으려나? 요거 해볼까? 이것도 뭐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일단 F를 그려요. F를 그릴 건데 4 빼기 X 제곱이니까 이게 4 찍고 요렇게 되는 그래프 그리면 되겠네.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2. 요게 이제 4 빼기 X 제곱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만 그린 건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4씩 반복이 된대. 그럼 이 그래프가 계속 반복이 될 텐데 0부터 20까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20까지 그려야 되나? 그건 아닐 것 같고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좀 이제 연장이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이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6에 찍히겠지. 그죠? 이렇게 가다 보면 4의 배수에서 2를 더한 18에서 출발해서 여기 20까지 있는데 요렇게 딱 끊기겠지. 여기까지 딱 끊기겠지. 질문은 0부터 20까지거든요. 0부터 20까지.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막 이렇게 구하래. 그럼 이 안에 도대체 제가 몇 개 들어있을까만 세면 돼요. 여기 딱 완벽한 그림이 몇 개 들어있지? 5개 들어있겠지. 여기가 간격이 4인데 뭐 0에서 20까지 5칸이니까 5개가 들어있을 거니까 5 곱하기 요거 넓이 하나 이렇게 합시다. 저 넓이는 뭘로 구하면 되는데 공식 있잖아. 6분의 최고차계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이거요. 그럼 6분의 64 3분의 32죠. 3분의 32 이거 계산해주면 3분의 160이 원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뭐 적분 1도 필요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뭐 있나? 자, 한 개만 더 합시다. 이거 3개짜리. 이것도 뭐 그림도 그려져 있고 식도 주어져 있고 뭐 다 알려줬어. 그 질문이 뭐냐면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적분한 게 13이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양쪽 똑같은 간격으로 잡았을 때가 13이라는 거야. 넓이가. 굳이 양쪽 똑같이 잡을 이유가 있나? 한쪽만 잡아서 2분의 13이 되는 포인트를 찾으면 되지. 약간 초등학생도 알려주면 풀 것 같아. 사각형 넓이, 삼각형 넓이로 풀면 되지. 그렇지 않나? 요 사다리꼴 한 개가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 한 개 넓이를 찾아볼까요? 이 넓이가 얼마지? 2인가? 이게 넓이가 2인데 이게 13이니까 이 0부터 세면 6.5가 필요하거든? 그지? 6.5가 필요하니까 좀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개 더 그리면은 여기가 이제 3, 6, 9에서 끊기고 여기까지 하나, 둘, 세 개 하면은 넓이가 6이에요.
그 .5가 필요하잖아? 그 여기까지 필요하겠네. 10까지. 아닌가? 여기까지 있으면 이게 맞잖아, 그지? 0.5니까 이게 6.5잖아. 여기 0부터 세면 여기까지 딱 6.5예요. 반대쪽에도 6.5가 있으면 13이 될 거니까 A는 10이겠지 뭐. 끝입니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사실 좀 잘못했어.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3개짜리라서 이거 했는데 중요도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문제. 이 문제가 요즘에 수능에도 많이 나오고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설명을 좀 해줄게. 요거를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요거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요 2를 가려봐. 2를 가리면 주기가 3이라는 얘기거든요. 삼간격으로 똑같다는 얘기인데 2가 더해지면 그 3 움직일 때 위로 2칸 올라간다는 거야. 예. X쪽으로 3 갈 때 Y쪽으로 2가 올라간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조금 이 문제는 진짜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왜 애들이 어려워하냐면 F를 안 알려줘서 그래. F 그릴 수 없어요. 식도 안 알려줘, 그림도 안 그려줘. 그냥 증가하는 연속함수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저건 뭐야? 안 알려주면 네 맘대로 하라는 거야. 네 맘대로 하면 돼요. 내가 내 맘대로 해볼게. 0,0을 지나는 건 좋아. 근데 0부터 3까지 4거든. 그냥 대충 그래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3이라 하고 모르겠는데 이게 4인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가 하는 얘기가 이거거든요. 근데 요거에 따르면 이 함수가 0에서 3까지만 이렇게 정의가 됐는데 3 올라가고 위로 4칸 올라간다, 2칸 올라간다 그랬거든. 근데 그게 연속이 되려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돼야 되지. 근데 그럼 여기가 2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여기 0,0 지점이 3,2가 된다 이 말이야. 3 올라갈 때 2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는 6이 왔을 때 4겠지. 여기에 6,4 이렇게 되지. 그래서 여기. 근데 이렇게 자르면 여기도 넓이가 4거든요. 질문이 이 x축과 6까지 이루어진 넓이, 요거 넓이 구하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3이고 얘는 2니까 여기 6이겠죠. 그래서 답이 14가 됩니다. 저런 식으로 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학습지에도 저 문제 있으니까 저 방법도 알아놔야 되는데 요 해석하는 걸 잘 해야 돼요. 3 갈 때 2 올라가는 거. 그리고 연속적으로 이어 붙이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이제 넓이는 끝났어요. 그러면 이게 다고 그 위치랑 변화량 이건데 이게 이제 이런 얘기예요. 우리 미분할 때 그 위치를 미분을 해서 속도가 됐었고 이 친구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됐잖아. 맞죠? 적분 쪽에서는 그럼 이 거꾸로 하면 적분일 텐데 여기서 1이 가는 거는 거의 안 다룹니다. 거의 안 다룰 거고 여기서 1이 가는 거를 다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단어는 정말 쉽긴 한데 개념 구분만 잘하면 되거든요.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위치라는 개념이 나오고 위치 변화량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가 나와. 요 세 개에 대한 차이점만 잘 이해하면 정말 어려움이 없어요. 위치는 일단 제일 기본은 이거거든요. 위치 변화량. 이게 뭐냐면 이거를 VT DT를 하면 이게 뭐냐면 속도를 A에서 B까지 적분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A초, 이건 이제 T가 변수니까 시간입니다. A초에서 B초까지의 위치가 얼마나 변했는가를 알려줘요. 이게 위치 변화량인 거야. 위치 변화량. 그냥 우리가 보통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된다 할 때에 실제 적분을 하면 그냥 위치 변화량인 거야. 이게 기본이야. 이게 기본이고 위치는 위치 변화량이랑 조금 다른데요. 그게 무슨 개념이냐면 위치는 이런 개념이야. 위치 X는 X0 플러스 A에서 B까지 VT DT 이게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어떻게 다른가만 이해하면 될 거 아니야. X0는 초기 위치야. 초기 위치. 저게 만약에 0이면 그냥 문제 읽었는데 수직선 위의 원점에서 출발해서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얘랑 얘는 똑같은 거야. 위치랑 위치 변화량이. 아니 원점에서 출발해서 시간이 흘러서 위치 변화한 건 최종 위치인 거잖아. 근데 그게 만약에 원점에서 출발 안 하면
최종 위치 변화랑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초기 위치 값을 더해줘야 된다는 것만 생각을 잘하면 돼요. 위치를 구하라 하면 초기 위치를 나중에 꼭 더해야 돼. 위치 변화 적분하고 초기 위치 더해야 된다. 그거만 기억을 해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움직인 거리는 뭐냐면, 움직인 거리는 이제 이거예요. 움직인 거리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vt dt인데, 이거를 절대값을 해서 계산하는 게 움직인 거리야. 그 약간 넓이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이니까. 알겠죠? 거리는 vt 그래프에서 넓이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니? 물리하는 사람들은 들어봤을 건데. 그지? 속도,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그 x축 아랫부분의 면적이 이동 거리잖아. 그거예요, 이게. 이거는 음수를 양수로 바꾸니까 이게 넓이 개념으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 v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함수를 넓이를 구한 거. 절대값에서 적분한 거. 즉, 넓이 구한 거. 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그냥 적분한 거야. 그냥 적분하고 넓이는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지. 내가 만약에 0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어. 여기가 1이라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 합시다. 그러면 위치는 0인 거지. A에서 B초까지 흘러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 그럼 위치는 0이지만 움직인 거리는 4인 거지. 그지? 1 갔다가 2 갔다가 다시 1 왔으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리는 넓이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면 된다. 그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821번을 보면 이게 원점 출발이 아니지 4인점을 출발하지. 저런 거 잘 봐야 된다고. 질문이 4초 후의 위치를 구하시오니까 4초 후의 위치는 이제 식으로 쓸 때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x4. 4초 후의 위치는 초기 위치 4에서 출발해서 더하기 4초 후니까 0부터 4까지 저 vt dt 8 빼기 2t 이거를 적분을 하면 돼요. 요 계산하면 이제 4초 후의 위치가 되는 건데, 근데 이것도 뭐 적분을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차피 이 친구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 8에서 출발해서 4에서 끊어져서 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텐데 0에서 4까지니까 그냥 이거지. 적분하면 저거니까 32 나누기니까 16이죠. 그래서 4에서 16을 더하면 2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적분을 굳이 안 해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원점을 출발하여, 이런 거 잘 읽어야 된다 했어요.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의 속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속도가 주어져 있네. P가 다시 원점을 통과하는 시각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P가 다시 원점을 통과하는 시각이니까 그 위치가 0인 거를 찾으세요잖아. 위치가 0인 거, 그죠? 근데 원점을 출발했으니까 초기 위치는 0일 거고, 그럼 이 친구만 적분하면 되겠지. 3t 제곱 빼기 2t 빼기 2라는 이 친구를 0부터 t까지 적분을 하면, 이걸 적분하면 이제 xt가 될 텐데, 얘가 0이 되는 걸 찾으면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럼 적분해 봅시다. t세제곱 빼기 t제곱 빼기 2t고요. 여기다 t0 넣으면 그냥 이 식이고, 얘가 0 되는 걸 찾으면 되죠. t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고, 자, 이건 0, 근이 0이랑 t가 2랑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데 t는 양수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원점을 통과하는 시간은 2초 후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려울 만한 거 한번 풀어봅시다.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막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두 점이 있고 속도가 각각 주어져 있고요. 원점을 출발해서 다시 만나는 시각을 구하려 했네. 다시 만난다는 게 어떤 얘기야? 다시 만난다. 중간에 속도가 다르다 다시 만난다는 것은 그 순간에 위치가 같다는 거죠. 위치가 같아야 다시 만나지지. 그래서 위치가 같다 합시다. 위치가 같다 하려면 적분해서 서로 같다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적분해주면 3분의 1t 세제곱 빼기 4t 제곱 더하기 3t, 여기 c 붙여야 되는데 원점 출발했으니까 c가 0이거든요. 안 써도 되고요. 이게 x1이지. x1t v1을 적분한 거, 이게 점 P의 위치. 그 다음에 점 Q의 위치는 요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2t 세제곱 더하기 2t 제곱 빼기 6t. 위치가 같다 합시다. 같다 하고 t 구하면 돼. 그냥
그러면 t가 나오겠지. 지금 시각 물었으니까 같은 거 찾으면 됩니다. 자, 이 왼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t 세제곱, 2차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6t 제곱, 그 다음에 1차 넘어오면 플러스 9t는 0 해서 t로 묶으면 t 제곱 빼기 3t 더하기 9니까 6t, 여기 왜 3t야? 6t지, 그지? 6t 더하기 9는 0. 그래서 얘가 뒤쪽이 완전 제곱식이네요.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게 t가 0일 때는 그냥 출발할 시점에 같은 위치인 거고 3초 후에 다시 만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답은 3초. 별 내용이 없죠, 이것도. 예, 아까 그 구분만 잘하면 돼요. 위치 변화랑 움직임 거리. 자,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요거 움직임 거리에 대한 얘기인데, 자,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점 P의 속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0부터 3까지 움직이는 거리를 구하시오. 저거를 원래는 0부터 3까지 움직이는 거리를 구하시오 하면 개념대로 하면 이 VT를 절대값 해서 적분을 0에서 3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요렇게 뭐 혹시 서술형 쓸 일 있으면 이렇게 하고, 그럴 일 아니고 그냥 객관식이면 그림을 그려요. 마이너스 2t 더하기 4를 그려. y절편 4고 직선 그리기 쉽잖아, 그지? x절편 2고요. 그냥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려서 질문이 뭐냐,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0부터 3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면적을 구하면 돼요. 이 면적 부호 생각하지 말고 다 양수로. 그럼 얘 2, 4, 8이니까 이 넓이가 4고요. 여기는 밑변 1, 3 집어넣으면,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길이로는 2. 그럼 1, 2니까 요 넓이는 1. 그래서 4랑 1을 더해서 거리는 5가 됩니다. 이렇게 넓이 구해주면 된다고. 알았지? 거리는 넓이야. 움직인 거리는 넓이다. 위치는 초기 위치에서 위치 변화량 더한 거다. 위치 변화량은 그냥 속도를 적분한 거다. 그 세 개가 개념이 다야. 정말 별거 없지 않니? 그래서 막 개념을 모르고 이런 건 없을 겁니다. 자, 넘어가서 요거 831번 교육청 기출 요거 한번 해봅시다.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점 P가 속도가 2차 함수인데요. 일단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가 A고 여기가 0이죠. 여기 근이 0이랑 A인 거 보이죠, 그죠? 0부터 움직이는 자, 이거 봐봐. P가 0초에서부터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 때까지 움직인 거리. 이게 VT 그래프인데, 이 VT 그래프인데 그림 잘 생각해봐. 어디서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여기서 바뀌잖아, 그지? 바뀔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2분의 9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요 넓이가 2분의 9라는 얘기 아니야? 그지? 이 넓이가 2분의 9니까 6분의 1에 A 세제곱이 2분의 9다. 됩니까, 이거? 넓이 공식 써서 2분의 9다 하면 되잖아. 그러면 A 세제곱이 27. A는 3이네. 그렇게. 너무 쉽죠? 그래서 뭐 금방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아니고. 자, 옆으로. 그래프에서 이제 뭐 이렇게 찾는 건데, 이거 한번 봅시다. 833번. 원점을 출발하여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이렇게 끊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그림 보이죠? 8초까지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단 말은 V가 0이 되면서 부호가 바뀌는 점이 2번 있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그지? 속도가 0만 된다고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 방향이 바뀌는 게 가다가 멈췄다가 돌아가야 되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양수 쪽으로 가다가 멈췄다가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V가 0이 되는 지점인데 그 점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V가 0이 되는 지점이 1인데 1에서 지금 부호가 바뀌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그 다음에 5에서도 한번 바뀌지. 그러니까 2번이 맞죠. 그 다음에 2일 때 원점을 지난다. 이거는 이제 뭘 물어보는 거냐면 x2는 0이냐 이 말이지. 2초 후의 위치가 0이냐 이 말이거든. 근데 이 친구가 문제가 원점을 출발했다고 돼 있나? 그게 중요한데요.
뭐야? 원점을 출발하여라고 돼 있네요. 원점을 출발했을 때 2초 후에 원점을 지나냐 이 말은 2초까지 적분을 한 값이 여기 지금 2초일 때가 여기인데 2초까지 적분한 값이 0이냐 이건데 이게 1차 함수고 1 지나가니까 맞지? 0 맞죠? 0에서 1까지는 마이너스 2고 1에서 2까지는 2일 거니까 빵이 맞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참이고요. 8초 동안 움직인 그림 18이냐 이 말은 요 x 요 t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저 친구 면적이 18이냐 이렇게 물은 거야. 면적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요 면적은 2, 그 다음에 요 면적은 3 곱하기 4 나누기 2니까 6이고요. 요 면적은 이게 4하고 1, 아랫변 더해서 5고 높이 4에 2로 나눠주면 되니까 여기는 10이네. 그래서 다 더하면 18이다. 이것도 맞네. 세 개가 다 맞습니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조금 어려울 만한 게 있을까? 836번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제가 또 재밌는 문제인데, 문제 읽어볼게요. 원점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속도 그래프가 이차 함수예요. 근데 C에서 여기 봐봐. 전피가 C에서 다시 원점을 지난다. 야, 이거 뭐 하란 얘기지? C에서 다시 원점을 지난다. 그 말은 C초에서 위치가 0이라는 소리지. 그죠? 그러니까 C초에서 0이라는 얘기는 이 위치 찾으려면 이 원점 출발했으니까 0부터 C까지 이 V를 그냥 있는 그대로 적분하면 이게 빵이라는 소리지. 맞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한 게 0이다 해주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 이거는 뭐 계산을 하는 게 낫겠네요. 따로따로 구하는 것보다 얘를 그냥 적분하는 게 나을 거예요. t제곱 빼기 2t제곱 더하기 kt. (0부터) C까지 적분한 게 0이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이대로 풀면 미지수가 하나 남지? K 괜찮나? C에서 원점 3분의 1 C 세제곱 마이너스 2C제곱 더하기 KC는 0. 괜찮겠네요. C로 날리고 3을 곱해주면 6C 더하기 3K는 0. 이거죠. 맞나? C 하나 날려주고 3 곱해주면 저렇게 나오는 거 맞나? 됐지? 한 개 더 찾아야 되겠네. 미수가 하나 부족한, 저 미수 하나 맞네요. 조건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 안 쓴 게 뭐 있냐 보니까 요거 축이 2네. 축이 2다. 축이 2예요. 저게 축이 2면 뭐 할 수 있을까? 축이 2면 0에서 2까지 적분한 거는 그것도 0이겠지? 사실 이게 여기가 2면 C는 4인가? 아닌가? C는 4다 그죠? 굳이 적분 안 해도 여기 대칭 축이 2면 여기가 C인데 여기 원점에서 이렇게 껐으니까 대칭이잖아요 그죠? 0 더하기 C의 절반이 2니까 C가 4인 거지. 4 집어넣어보죠. 16 빼기 24 마이너스 8이고요. K는 3분의 8이겠네요. 이렇게 그림 보고 찾으면 충분히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할 만한 게 있나? 이거 별로 뭐 막 엄청 어렵고 뭐 이런 게 없어서 그냥 각자 좀 해봐도 될 것 같고요. D로 좀 넘어가 봅시다. 그냥 조금 있으니까. 스텝 C에 좀 몇 개만 풀어볼게요. 오늘 공부한 거 적용할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시험에 아마 이런 게
충분히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원점 출발한 후에 한 번만 만난다 이 말은 적분을 했을 때, 그죠? 이게 적분을 했을 때 교점이 한 개, 위치가 같아지는 점이 실근이 한 개 있는 상황. 그러니까 저거랑 방정식 부등식을 엮은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나올 거니까 잘 생각해보고 858번 한번 해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학습지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그려봅시다. 일단 F를 그리면 F가 근이 0이랑 4고요. 최고차 계수 음수인 거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4고 여기가 0인 이런 게 이제 하나 그려놓고요. 그냥 살짝 2를 넣어보면 3분의 2 곱하기 2라서 3분의 4네. 1보다 좀 큽니다. 여기가 2, 2일 때 여기 3분의 4, 1보다 좀 크고, 이 친구는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절대값 x 그래프를 x축으로 1, y축으로 마이너스 1 평행 이동한 거죠. 그래서 절대값 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1 평행 이동 밑으로 1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그려야 되는, 즉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고 2, 0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런 그래프예요. 그래서 질문이 뭐냐? 요거 면적. 일단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하겠지, 그지? 저 면적을 구하시오가 질문이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선을 하나 그으면 좋은데 혹시 생각나는 선 있니? 적분을 안 하고 풀 거예요. 일단 적분을 해서 풀려면 여기서 이거 빼고 여기서 빼고 뭐 해서 어차피 교점은 찾긴 해야 되는데, 왠지 교점은 뭘 것 같아 느낌이. 3일 것 같지 않아? 확인해보면 돼. 이게 3 넣어서 서로 같은지 확인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3을 넣으면 1이고, 여기 3을 넣어도 1이 맞네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3이에요. 여기는. 여기 3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오이씨, 너무 큰데. 교점을 찾았으니까, 이렇게 꺼봐요. 이렇게 끄면 오늘 우리가 썼던 거를 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나눠서 넓이를 구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요 넓이는 먼저 S1 윗부분, 이렇게 둥근 부분은 구해주면, 지금 최고차 계수 잘 봐야 돼. 최고차 계수 3분의 1입니다. 그죠? 그래서 6분의 3분의 1 절대값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해주면 여기 위에 S1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여기 27이고, 여기 18분의 1 곱하기 27 해서 2분의 3이죠. S1은 2분의 3이에요. 근데 밑에 부분 저 넓이 구하면 되는데, 여기는 1,1이고요. 1,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3,1이거든.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면 돼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이런 공식 쓰면 되죠. 이런 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A, B, C, D 여기 원점 있을 때 이렇게 둘러싸인 요 삼각형 면적 구하는 거 혹시 알고 있니?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서로 빼고 절대값하고 2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여기 3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1이 있고 1이 있으니까 1 빼기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고 절대값하고 2분의 1 하면 삼각형 넓이가 나오죠. 4니까 요 넓이는 2예요. 그래서 2는 2. 그래서 두 개를 더 해주면 두 개 더하면 얘는 2분의 4니까 2분의 7이다 S가, 그지? 그래서 4 곱해주면 정답은 14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분 안 하고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문제도 할게요. 밑에 문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이차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저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식을 한번 관찰을 좀 해보면 이게 0에서 t까지 적분한 거랑 2 빼기 t에서 2까지 f를 적분한 게 항상 같대요. 근데 모든 실수 t에 대해 성립하는데 적당한 t를 한번 넣어봅시다. 그거 같으면 뭘 넣겠어? 상황을 딱 보면 뭐를 넣는 게 제일 합리적이야? 1을 넣는 게 제일 합리적이죠. t에 1을 넣어보면 0에서 1까지 적분한 거랑 1에서 2까지 적분한 게 같네? 근데 f2는 0이야. 뭔지 알겠죠? 2차 함수인데, 그지? 뭐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니야? 여기가 1이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라는 소리지. 그래 해야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랑 1부터 2까지 적분한 게 같지.
그지? 그리고 2일 때 0이고요. 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가나 조건에서 이거 찾아보고 그 다음을 잘 봐야 돼요. 이거 봐봐. F랑 X는 3으로 둘러싸인 넓이의 합이 16이래. 이게 X축인데 그럼 X는 3은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두 부분의 넓이가 있죠. 여기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있는데 문제에서 이 넓이의 합이 16이래. 16이래.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나? 얘가 빵이고 얘가 2인데 얘가 3이거든. 생각나는 거 없니? 저 두 개 면적이 같아요. 등적이 2대 1이니까. 그러니까 한 개당 8이거든, 넓이가. 얘 8이다. 그럼 최고차 계수를 찾을 수 있죠. 공식 쓰겠습니다. 6분의 최고차 계수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은 8이다. 근데 얘가 8이니까 A는 6인 값지 뭐. 그죠? 그래서 fx는 최고차 계수 6에 x 근으로 갔고 2도 근으로 갔네. 이게 f 확정이고요.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되겠죠. 4 집어넣으면 6, 4, 24에다가 2 곱해주면 4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전 손쉽게 풀 수 있습니다. 적분을 막 이렇게 뭐 계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나 조건에서 f가 뭔지 파악을 잘하고 요 넓이 같은 걸 알면 엄청 쉽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86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861번은 어려운데 이 문제 이제 그 3월 올해 3월 고3 모의고사 22번 킬러 문항이 그 이제 뭐 요런 최대값에 대한 뭐 불연속점 뭐 그런 문제였잖아. 여러분들 학습지에 있거든요. 킬러들이 되게 많아 학습지에. 어떡할 거야? 근데 있는데 그래서 비슷한 유형이기도 하고 한번 해봅시다. 최대값 함수를 찾아서 그림을 그리래요. 그 그림을 그려서 4까지 둘러싸인 그 최대값을 gt라고 했는데 그 최대값 gt라는 새로운 함수를 그려서 그 넓이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야. 이제 사실 문제가 2개인 거죠. 쉽지 않아요. 한번 해봅시다. 일단 f부터 그릴게. 대충 분위기 보니까 x로 묶어내니까 x랑 x 빼기 3제곱으로 인수분해 될 것 같고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 그리게 되겠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0이거든요. 그지? 자, 복습 1 그지? 1 그 다음에 1일 때 얼마냐면 1 집어넣으니까 4쯤 되겠네요. 여기가.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최대값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해볼게요. 이게 구간을 잘 봐야 되는데 x가 t보다 작아. t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t까지 계속 이렇게 여기서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최대값 gt는 계속 그냥 이 함수를 따라서 쭉쭉쭉쭉 오고 있다고 이렇게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최대값이 여기가 t일 때 그때 함수값이 제일 크다 이 말이야. 자, 이 점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최대값인데 t가 여기 떨어지면 여기가 t면 ft보다는 여기가 최대값인 거잖아. 최대값이 유지가 되겠죠. 쭉 유지하다가 여기 딱 부딪힐 때까지 유지를 해주고 요거 올라가면 또 요거 따라가는 선생님이 그린 저 노란 색깔 그래프가 GT 그래프예요. GT 그래프를 그려서 그 GT 그래프를 X축과 X는 4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했는데 하필이면 왜 X는 4지? 하고 봤더니 오우 씨 여기가 4네.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그지? 다 했어요. 그지? 다 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의 면적이거든요. 근데 보다시피 여기는 사각형이야. 직사각형. 직사각형이고 3, 4, 10이에요. 여기는 12. 여기만 구하면 돼. 그지? 저기만 구하면 됩니다. 저기는 저기 한 부분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딱히 없어 보이니까 그냥 계산을 하지 뭐. 0부터 1까지인데 뭐 못할 거 없잖아. 저 함수는 이 함수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해서 4분의 1 빼기 2 더하기 2분의 9라고 해주면 저기 빗금친 부분의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4분 누구니까 이게 2분의 5니까 2분의 5, 4분의 10, 4분의 11이네요. 2랑 12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게
S고 여기다 4 곱하세요가 질문이니까 11 플러스 48 해서 정답은 57이다.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풀어야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원래 이제 이 수투의 뒤쪽 부분은 이렇게 딱 이렇게 갖춰져 있는 틀들이 있단 말이야. 그 틀이 이제 뭐 비율이나 뭐 넓이, 시기 그런 걸 잘 이용하면 계산을 거의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이게 원래 이런 거야. 구조가 원래 이런 거니까 그 구조를 아는 사람은 쉽게 푸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엄청 고생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진짜 크거든요, 갭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좀 잘 익혀가지고 시험에서 좀 성공을 해보자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요거 863번 한번 해볼게요. 863번 한번 봅시다. 문제를 좀 읽어보니까 F는 4차 함수인데 일단 이렇네. 우함수예요. 우함수니까 4차, 2차 상수만 있다. 그리고 F가 극소값 0을 가져요. 근데 우함수인데 극소값 0을 가지면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X축에 접하는 그림이겠네요. 이렇게 접하고 이 함수니까 여기 Y축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이렇게. 이 그림이 이거예요. 여기 네모 박스가 알려주는 게 이거고. 근데 이걸 잘 읽어봐. 이게 되게 웃긴 표현인 것 같은데. F'X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8이래. 야, 그러면 이걸 프라임을 하면은 3차 함수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프라임이 0 되는 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인데 예를 들어 여기를 알파라 하고 여기를 그럼 마이너스 알파가 0일 텐데. 그치? 그러면 F'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빵,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F'X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8이면 요 한 부분의 넓이는 4겠는데? 4. 그죠? 가만히 있어봐. 이게 답이 그냥 8 아닌가? 8로 끝나야 돼. 아니지. F'X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8이다. 그러면 4. 4. 여기 그냥 4겠네요. 일단 이게 제일 쉬운 풀이긴 한데, 생각이 안 나면 저렇게 해야 되니까 저거 하고 도대체 이 4가 왜 금방 나온지도 설명하고 이렇게 할게요. 이게 넓이가 8이니까 넓이를 구하러 갑시다. 그러니까 요 빗금치 부분이 4란 얘기인데, 요 3차 함수에 이걸 찾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최고차 계수가 1인데, 미분하면 최고차 계수가 4겠지? 4x 세제곱으로 시작하겠죠? 이렇게? 근데 이 부분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6분의 최고차 계수 4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하고 곱하기 d를 해야 되지. 곱하기 거리 d. 이 거리 d가 아까 어떻게 했냐면 여기 절반에서 반대편 근까지거든. 그죠? 여기 절반이 2분의 알파고 여기서 여기까지 그는 2분의 3 알파네요. 알파. 요거 계산을 좀 해봅시다. 이게 3분의 2니까 약분해서 없어지고 그러면 알파 4제곱인데 그게 4라고. 그죠? 알파 4제곱이 4다. 그러면 알파 제곱이 플러스 마이너스 2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F식을 쓸 수 있잖아. 최고차 계수 1인데 알파랑 여기서 접하니까 x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랑 x 플러스 알파 제곱일 텐데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x 제곱 빼기 알파 제곱 전체의 제곱 합쳤으면 이렇고요. 여기서 알파 제곱이 2니까 결국은 식 정리한 게 뭐 x 제곱 빼기 2의 전체 제곱. 요게 fx식인데 질문 f0이니까 여기 0 집어넣으면 4가 되죠. 그죠? 그래서 계산에 의해서 답을 찾을 수도 있고 선생님이 그냥 한 방에 4라고 한 거는 정적분의 정의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원래 정적분의 정의는 도함수의 면적이 함수값의 차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면적이 4인데 요 면적이 4인데 요거를 적분한 건 사실 마이너스 4잖아. 그럼 0부터 알파까지 원래 원함수의 함수값의 차이가 4라는 거예요. 0부터 알파 값까지 요 원함수의 함수값 요 차이가 요 적분값이라는 거야. 그게 정적분의 정의잖아. F'을 0에서 알파까지 적분하면 F 알파 빼기 F0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F 알파 빼기 F0 0 빼기 뭐 그게 4 마이너스 4다. 그럼 이게 4여야지. 그 정의예요 정의. 그래서 그걸 알면 얘를 바로 찾을 수 있는 상황이고 혹시 몰라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고급 테크닉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여러분들 좀 시간 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865번. 자, 이것도 이제 평가원 기출인데 조금 생긴 게 어려워 보이죠? 어려워 보이나? 아닌가? 이게 이제 문제를 처음에 딱 읽어보면 저거는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 계산을 안 해도 되는 문제인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를 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F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지? 그리고 저 F를 미분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고. 왜? 그냥 연속함수라고만 하고 있거든. 그죠? 연속함수라고 하고 있고 0에서 1 사이만 정의가 돼 있고 F0, F1 값 줬고 0에서 1까지 적분값이 6분의 1이래. 딱 그거밖에 안 준 거지. 그지?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풀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여기가 1,1이라고 할게요. 요점 통과하고 요점 통과해야 되는데 F를 적분을 하면 6분의 1이니까 이 네모 박스가 1이니까 되게 작겠지? 그러면 이게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여기가 6분의 1인 거야. 그 말이에요. 이게 0에서 1까지 적분한 게 6분의 1이라는 게. 저렇게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게 0에서 1까지는 F인데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나? 잘 안 보이네. 이게 지금 마이너스의 F에 X 플러스 1 더하기 1 한 거거든? 이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F를 이제 평행이동 관찰을 잘 해야 되는데 F를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F에 X 플러스 1 빼기 1을 했어요. 처음에. 이걸 한 거는 뭐냐면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마이너스 1을 평행이동을 하라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보호로 바꾼 거야. 이 전체를 보호로 바꾸면 얘가 되잖아. 얘가 Y는 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Y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얘가 된단 말이야. 그지? Y에 마이너스를 붙여줬다는 게 X축 대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함수를 마이너스 1 평행이동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저 그래프를 X축 대칭을 해서 접으면 그래프가 여기 찍히면서 이렇게 그려지겠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요 그래프로 정의를 하겠다. 그래서 얘가 한 세트인 거야. 제가 한 세트고 여기 보니까 G는 주기가 2야. 그러면 저게 두 개씩 반복이 된다는 소리 아니야?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적분하면 뭐냐? 뭐 이게 질문이에요. 출발점을 잘 봐야 돼. 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냥 한 세트야. 한 세트. 근데 잘 보면 문제는 마이너스 3에서 2까지니까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 한 세트가 있겠죠. 자, 여기 지금 질문이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G인데 그럼 요거를 이렇게 생각해봐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 더하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더하기 1에서 2까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자고. 근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가 요 그림인 거야. 요 그림. 요 그림 적분하면 이제 요 부분 될 건데 이 부분이 얘랑 얘는 똑같은 거지. 주기 때문에 같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요거 구해서 곱하기 2하고 1에서 2까지만 따로 계산을 하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 적분하면 얼마냐면 아시다시피 얘는 6분의 5잖아? 얘는 6분의 1이고 여기가 6분의 1이었으니까 똑같을 거 아니야. 6분의 5, 6분의 1 합쳐서 한 칸, 주기 한 칸 간격이 1이고요. 요거 1이고 요거도 1이고 나머지 1에서 2 사이는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6분의 5가 하나 더 있겠네. 2 플러스 6분의 5가 답이에요. 2 플러스 6분의 5 6분의 17이 정답이 되겠죠. 뭘 적분하고 계산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런 파악을 좀 잘 해야 돼요. 실제로 평가원에서도 뭐 이렇게 문제를 내니까 그냥 아예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 자체가 이 단원의 의미 자체가 정적분 계산 누가 잘하냐 그런 게 아니고 적분 넓이를 구하라는 게 그 정적분의 의미가 그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이다. 뭐 그런 거 파악을 해서 좀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니까 잘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좀 남은 시간 동안 좀 본인이 풀 거 좀 풀고 정리하고 조금 이따가 마무리합시다.